자, 봅시다. 문법. 아까 이거 하나 말했는데, 이건 문법이 뭡니까? 말의 구성 및 운용상 뭐 찾은 거야? 네이버. 내가 꽤 오랫동안 수업을 했는데 처음이야. 네이버를 검색한 건 처음이다. 기발한데? 문장이라는 것이 뭐냐? 문장은 결국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니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만 더 갈까요? 성원, 문장이 뭡니까? 문장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침묵이죠. 예현, 문장이 뭡니까? 마침표로 끝나는 마침표로 끝난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왜냐하면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풀 때 무조건 마침표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이 뭡니까? 되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건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면 다른 이야기보다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첫 단락의 제목이 뭐 문장에서 뭐 끊어 읽기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할 거라서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럼 문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야겠죠. 동사를 보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에 채연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는 첫 번째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질문 다시.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혼자서도 잘하고요. 일반 동사 혼자서 못한다. 뭘? 얘는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문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의문문을 만들거나, 두 번째 부정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세 번째 도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는 문법적인 역할을 못해요.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동사를 도와주는 애한테. 그게 뭡니까? 그게 조동사입니다. 그게 조동사예요. 그런데 이런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동사 중에서 조동사 종류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러한 조동사들 중에서 특히나 두라는 애가 도와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의미가 막 들어가잖아요. can do, may do, must do. 의미가 첨가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조동사 두가 있다. 사실 오늘 이걸 이용할 건 아니고요. 오늘 이용할 동사는 얘입니다.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를 오늘 좀 이용해 볼 건데요. 자동사와 타동사 차이가 뭡니까?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그냥 스스로 자자를 써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의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타인이 필요하다. 타인이 뭡니까? 대상이죠.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면 타동사고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동사를 봤을 때 딱 보자마자 넌 자동사구나, 넌 타동사구나, 이걸 너희가 알 수 있어요? 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영어에 사용된 모든 동사들을 다 모았다고 칩시다. 이게 다 동사야. 동사를 다 모았어. 이때 이만큼이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입니다. 이만큼이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있어요. 단적인 예가 이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sell.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분위기상 둘 다 돼요. 뭐뭇을 판매하다도 되고요. 주어가 팔리다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반대말 buy. 얘도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 study.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얘 둘 다 가능해요.
연구하다라고 하면 자동사고요. 뭐뭐을 공부하다라고 하면 타동사가 되는 거죠. 둘 다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가 어떤 동사를 딱 보자마자 너는 자동사구나, 너는 타동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란, 직감적으로 구분하기란 쉽진 않아요.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책략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어차피 다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한쪽에서는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것 정도는 외워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린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몇 개 안 되니까. 자동사로 많이 쓰인 애들, 타동사로 많이 쓰인 애들, 이런 애들은 암기해 둔다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암기하는 건 좀 이따 할 거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너희가 이 특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자동사는 필요 없구나. 타동사는 뭔가가 필요하구나.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면 얘는 타동사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하나,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동사의 종류를 이용할 건데요. 어떤 것이냐면 얘는 뭐 있죠? 그렇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가 있는데요. 얘는 이거 뭔 차이입니까? 네, 그렇죠. 완전하면 그럼 완전하잖아. 뭐 됐어요, 그냥. 근데 불완전하잖아. 그럼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보충해 줄 말이 필요하죠. 그 보충해 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렇지, 보어가 됩니다. C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어인 거고요. O는 오브젝트라서 목적어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오늘 우리가 이용할 건 얘네들을 이용할 겁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들의 종류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죠. 문장을 만들 건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로 갈 거냐? 바로 이쪽으로 가죠. 이 문장이라는 걸 보니까 일단 틀거리, 문장이라는 게 어떤 틀거리를 갖습니까? 해서 문장의 형식이 먼저 나와야겠죠. 문장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문장의 형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죠? 일단 써놓고 갈까요? 1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어, 그리고 동사. 2형식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보어. 보어가 2형식이죠.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3형식이 되고요. 4형식은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4형식입니다. 그 IODO라고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 direct. 이게 직접 목적어고요. indirect. 이렇게 들어가면 간접 목적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죠? 괜찮죠? 다음에 5형식은 뭡니까?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5가지 문장 형식이 있는데요. 요거를 두 파트로 나누고 싶어요. 쪼개서 2개로 분류하고 싶어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서 나누면 되죠? 여기. 그죠? 여기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왜요? 2개 차이가 뭡니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맞아요. 이 위쪽은 목적어가 없어요. 아래쪽은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위쪽에 사용한 동사들, 1형식과 2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은 전부 다 무슨 동사? 오케이, 좋아요. 자동사. 얘네들은 자동사고요. 요 아래쪽으로 사용된 애들은 당연히 타동사.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1형식에 사용된 동사는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죠. 둘 다 없어요. 목적어도 없고요. 보어도 없어요. 1형식에 사용된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맞아요. 얘는 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완전 자동사. 이게 1형식 동사입니다. 2형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목적어는 없어요. 자동사인데 보어는 있어요. 보어는 있으니까 불완전이겠네요. 그래서 2형식에 사용된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죠? 3형식은요? 목적어는 있어요. 근데 보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완전 타동사겠죠. 완전 타동사인 거고요. 4형식은 잠깐 두시고 5형식부터 할게요. 5형식은 목적어도 존재하고 보어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당연히 맞아요.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불완전 타동사. 근데 이제 4형식이 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목적어가 2개예요. 잠깐만. 우리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목적어 있잖아, 목적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을을 그리고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을 할 때 을과 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 두 개잖아. 그러면 사형식 같은 경우는 을과 에게가 다 있어야 되네요. 그럼 을과 에게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뭐가 있죠? 전부 다 주다가 돼요. 을과 에게는 전부 다 주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죠. 됐을까요? 그럼 주다라는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커피를 그녀에게 준다. 내가 커피를 그녀에게 사준다. 내가 그녀에게 커피를 만들어준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준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영어를 가르쳐준다. 이것도 되는 거죠. 전부 다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에 사용된 동사들은 을과 에게를 다 가져야 되니까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주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걸 수여라고 말하죠. 수여라는 말 자체가 주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그 상장을 수여합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형식이 약간 특이한 거죠. 됐습니까? 이게 5가지의 문장 형식이에요. 요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형식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첫 번째입니다. 1형식. 1형식인데요. 그럼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1형식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1형식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1형식. 그게 there is, there are예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there is나 there are 이게 나오면 얘네가 1형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 there 한 다음에 is 또는 there are. 이게 1형식입니다. 이게 왜 1형식이냐고요? 자, 이런 거죠. 이 동사가 있잖아. 동사가 있는데 원래 동사의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는 명사인 거고요. 명사인 건데 이 명사가 앞에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뒤에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나는 겁니다. 물론 도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는 1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됐어요? 괜찮아? 근데 잠깐만. 우리 이런 얘기 하나만 할까요? 1형식은 기본적으로 이건 약간 특이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주어 그리고 동사 이게 1형식 문장이잖아. 질문 하나 해보죠.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주어예요? 난 동사입니다. 이렇게 손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는 문장은 여기 명사가 있네. 여기 동사가 있네. 여기 형용사가 있네를 보지. 여기 주어가 있네를 직감적으로 알 수는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주어 자리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질문 하나만 합시다. 주어 자리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만 쓰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겠네요. 그럼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요? 명사? 그렇죠. 명사 절이 들어갈 수 있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명사 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라면 여기 명사의 성질을 가진 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명사의 성질을 가진 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괜찮아요, 이거? 질문? 명사 구가 뭔데요? 하는 구.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이런 뭐야? 명사 구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명사. 그렇죠. 그리고 네, 네, 맞습니다. 명사절이에요. 그럼 그 안에 주어동사 있어야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접속사의 종류가 뭡니까? 그렇죠. 또? 또 뭐가 있어요? 이건 우리 첫 시간에 외우라고 했었죠.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뭐 있죠? if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whether만 되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자,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봐봐. 아까 내가 이제 여인한테 물어본 게 구가 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구라는 말이 있고 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화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화절에 공통점이 있고 구화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구화절의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요, 덩어리 짓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나오지 않고 덩어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하죠. 왜 덩어리 짓죠? 왜 혼자 나오지 않고 덩어리 지어요? 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질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혼자 나오지 않고 덩어리 짓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아니 어떤 애가 외로움이 많은가 보지. 얘는 무조건 누군가가 있어야 되나 보지. 무조건 누군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성질이 있나 보지. 즉 다시 말해서 그 단어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외로움이 많은 녀석이라 그 뒤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를 가져야만 하는 애가 있나 보지. 얘가 누굽니까? 반드시 뒤에 뭔가를 가져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동사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동사 뒤에는 뭐? 목적. 동사 뒤에는 보어.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첫 번째가 동사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거? 반드시 뒤에 뭔가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그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전치사는 약간 논외로 하고요. 요 녀석 얘기해 볼까요? 요 녀석. 동사는 항상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건 이해하셔야 돼. 잘 들어봐. 내가 여인한테 질문이 뭐냐면 얘는 덩어리 지었어. 덩어리 지었는데 주어 동사 없는 구야. 다시. 덩어리는 지어 있어요. 동사를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좀 어렵죠. 동사를 활용했으나 동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준동사란 뜻이에요. 준동사. 오케이? 괜찮아요?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시.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그럼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구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구라는 것을 질문하면 준동사란 뜻이에요.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란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연이가 대답했을 때 미안해. 그래서 웃었구나. 유연이가 대답했을 때 명사 구라는 말에 부정사나 동명사를 말한 게 맞는 거죠. 준동사 중에서 명사로 활용된 애들을 말한 거니까. 그게 부정사, 동명사 두 가지였던 겁니다. 됐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부정사, 투부정사라고 할게요.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사 구가 되니까 명사 절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명사 절이 된다는 이야기는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쓰겠다는 거죠. 그럼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접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게 그럼 명사 절을 이끈 접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that 그리고 what 그리고 원래 명사 절을 이끈 접속사가 if나 whether가 있거든요. 근데 if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if는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만 쓰여요.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f를 제외하고 whether 라는 형태를 쓰고 여기에 의문사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질문이 있어요. 질문.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문장이 너무 단순하고 문장이 너무 이렇게 건조하잖아.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명사들에 대해서 수식해 줄 말이 필요하죠. 꾸며줄 말이 필요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게 누굽니까? 형사예요. 그럼 여기에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는 그냥 형용사예요. 그럼 질문 다시 해보죠.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명사가 나올 자리에 명사고 명사절이 나왔잖아요. 그럼 형용사가 나올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형용사 구. 또 형용사 절. 봐봐. 여기에 뭘 쓸 수 있냐면 형용사 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 구. 유연 다시 질문. 형용사 구의 종류가 뭐죠? 이 질문을 받으면 유연이 머릿속에서 그럼 준동사 중에서 형용사로 사용하는 준동사를 택해야겠네요. 첫 번째
분사. 또 부정사는 다 되죠. 어차피 부정사는 명형부가 다 되는 거니까. 부정사가 있고요. 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명 하나만.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이렇게 했을 때 on the table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명사 수식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왜 써드렸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in the morning, on the ground 이런 식으로 부사라고 부사 맞아요. 그냥 부사로만 쓰이진 않고요. 이렇게 명사로,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형용사 구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인 거죠.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가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 사실 이제 분사라고 하는 것에는 현재 분사랑 과거분사가 또 다 들어갈 수가 있긴 한 거죠. 마지막으로 전치사구. 이렇게 세 가지. 그럼 형용사 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형용사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형용사 절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형용사 절이라는 건 뭡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관계사죠. 여기에 관계사가 있죠. 그럼 관계사는 종류가 또 두 가지입니다. 관계, 그리고 관계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뭐 명사 수식했으니까 이제 문장 형식 끝인가요? 아니죠. 또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수식할 수 있죠.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사가 나올 수 있죠. 부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또 부사에 해당하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사에 해당하는 부사 구가 들어갈 수 있죠. 또 이 부사에 해당하는 절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 다시 할게요. 부사에 해당하는 구는 뭡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준동사들 중에서 부사로 사용되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무조건 부정사는 되는 거죠.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죠. 부정사는 명형부가 다 되는 거니까.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전치사 구가 들어갈 수 있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사 자체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 이 분사 구문은 부사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부사절은 뭡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들어가겠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런 식으로 접속사, 부사절 접사죠. 부사절 접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되게 길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되게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인터내셔널 랭귀지로서 막 사용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조 자체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만 지켜주면 이 칠판을 한가득 넘기고도 3.14 파이만큼이나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명사를 썼어요. 명사를 쓰고 나서 이 명사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쓰고 주어랑 동사를 썼어요. 뭐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다가 명사 구를 썼어요. 명사 구를 쓰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명사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접속사에 대해서 주어 동사를 또 썼어요.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동사에 대한 수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뭐 있습니까?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썼네요. 투부정사를 쓰다 보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이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서 형용사를 씁니다. 이 형용사 자리에다가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를 씁니다. 이 논리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직 이 명사에 대한 동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해됩니까? 이 뒤에 동사를 쓰고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쓰는데 거기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고 거기다 또 구를 쓰고 절을 쓰고 무한정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칙이 우리 보통 구문독해 또는 끊어읽기 이렇게 하면서 구문독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아, 문장이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구나. 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명사가 가능하다면 명사구, 명사절이 가능한 겁니다. 형용사가 가능하다면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가능한 것이고요. 부사가 가능하다면 부사구, 부사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만 잘 기억하시라고.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문장 형식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요. 이렇게가 한 덩어리구나. 이렇게가 구구나. 이렇게가 절이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구나. 이걸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논리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구분한다라는 것을. 됐어요? 오케이. 책을 잠깐 볼까요? 프린트물 잠깐만 보세요. 프린트물 잠깐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동사를 찾아야 되잖아. 결국에는 항상 문장에서는 뭐부터 찾는다? 무조건 동사를 먼저 찾는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동사를 찾아볼까요? 동사 어떻게 찾아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그게 동사가 되겠죠? 고가 동사입니다. 동사의 왼쪽에 누가 나옵니까? 주어 나오죠. 더 펭귄이 주어입니다. 잠깐만, to the island 가로 묶으세요. to the island 가로 묶어버리시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얘는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순 없죠. 그냥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from the sea before winter 가로 묶으세요. 사실은 이제 from the sea 따로 before winter 따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같이 묶어서 봅시다. 얘는 어쨌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얘는 뭡니까? 좀 더 부사들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예요. 동사 자리는 동사가 들어가죠.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오케이.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합시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주어 자리는 명사만 들어가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보어.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야 그냥. 이거로 다 해먹는 거야. 됐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명사는 주목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게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보어가 여기 있잖아요. 이 보어는 누구에 대한 설명합니까? 주어에 대한 설명합니다. 목적 보어죠. 목적 보어는 누구에 대한 설명합니까? 목적에 대한 설명하죠. 근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결국 보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따져놓고 나서 보면 결국 부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부사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됐어요? 이렇게 따져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 문장을 보세요. The penguin go 주어 동사입니다. 한 다음에 to the island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날리시고 from the sea before winter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날리시고 그럼 몇 형식입니까? 1형식 되는 거죠. 그렇게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을 나눌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1형식은 이 정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1형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가지 다뤄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건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 버티면 돼. 오케이? 5초 이상 눈 감으면 자는 거거든. 알겠죠? 자, 봐봐. 여기서 1형식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요. 요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린아, 카운트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세다라는 뜻이 세다. 예린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세어봤다. 문장이 끝납니까? 내가 세어봤습니다. 문장 끝났어요?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가 뭐 세봤는데 이게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목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몇 형식이겠어요? 3형식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카운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뭇을 세다 라고 하는 3형식 동사가 아니라 1형식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의미가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다르겠죠.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 이거죠. 카운트는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1형식 동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따로 정리해서 외울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뭔가를 해내죠. 됐죠?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두가 무슨 뜻이에요? 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두는 뭡니까? 뭐뭐 하다 이런 거죠. 내가 했어. 끝납니까? 안 끝나죠.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두라는 단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충분하다. 충분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효과가 있다 이것도 됩니다. 오케이? This will do.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pay라는 단어가 뭔 뜻이에요? pay. 우리가 알고 있는 pay는 지불하다. 이거 지불하다. 근데 내가 지불했어. 끝나지 않죠. 돈을 지불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pay라는 단어가 일형식으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이득이 되다. 이득이 되다, 도움이 되다 이 뜻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하나 더 있죠. 요런 단어 아세요? matter. 우리가 알고 있는 matter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명사. 문제 이건데 얘를 일형식 동사로 사용하면 무슨 뜻이 돼요? 맞아요. 얘도 중요하다. 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드린 글씨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라. 그래서 2번 예문을 보세요. 2번 예문을 보니까 One liter of water will do for our experiment. 이렇게요. will do가 동사고요. 앞에 나오는 one liter of water 이게 주어가 되고요. For our experiment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 묶어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가 무슨 뜻이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물 1리터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에 3번도 같이 묶여 있는데요. 3번도 지금 보니까 count란 단어에 밑줄 치시고요. In this game 가로 묶어 버리시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1초, 1세컨이니까 1초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1초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잠깐만 여기까지인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 일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는요. 얘는 특징이 뭡니까? 뒤에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어요. 뒤에다 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싫어. 나는 자동사긴 하지만 나는 목적어를 가질 테다. 이런 애가 있잖아요. 꼭. 얘가 자동사야. 자동사인 건 확실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사를 갖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되는데요. 안 되지 당연히. 응?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명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애가 필요하죠. 도와줄 애가 필요해요. 그럼 연결해 주는 애네요. 연결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예요? 전치사, 접속사. 여기다 접속사 쓰면 되는데요. 안 되죠. 주어 동사 쓸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뭘 쓸 수 있다? 여기다가 전치사, 자동사라 할지라도 전치사를 쓰면 뒤에다 명사를 가질 수 있더라. 이 말이 4번 보니까 last night 얘는 부사니까 가로 묶어서 없애시고요. My little brother 주어고요. fell 떨어졌습니다. out of bed를 가로 묶으시면 되는 거죠. 원래 fell 한 다음에 그냥 쓰고 싶었는데 더 bed를 그냥 쓸 수 없어서 out of라는 표현을 써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니까 5번도 마찬가지로 flew가 동사고요. along the beach for a while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smiled and laught가 그냥 같이 묶여서 동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without a word 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7번 똑같죠. in the clear sky 가로 묶으시고요. shine이라는 단어에 동사 쓰시고요. shine 동사입니다. 근데 brightly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요. 부사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이 아까 여기서 말했던 건데 형용사부사 말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식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여기에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결국 이 자리에다가 여기선 brightly란 부사를 썼는데 질문할 것은 너 여기다가 brigh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냐 아니면 bright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전에도 몇 번 나왔던 이야기니까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한데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를 보면 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brigh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bright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 the star, 별이 있고요. 여기에는 shine, 빛나다 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빛나는 별이 반짝이는 거냐
반짝이는 것이 번쩍번쩍 반짝이는 거냐, 밝게 반짝이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맞냐라고 보면 당연히 번쩍번쩍 빛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brightly라는 부사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bright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예, 스타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이 형식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의미도 잘 통하지 않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다. 요거를 지금 brightly냐 bright냐를 이제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거 지금 파트 1이야? 1형식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문제 내지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섞여서 낼 거니까 이 형식과 엮어서 이게 뭐 브라이트를 써야 될 것이냐, 브라이트를 써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로 came 동사가 되고요. 뭐 여기서는 came out이죠. come out이란 단어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after the rain 가로 묶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된다. 밑에 스텝 2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거기 grows란 단어만 스텝 2의 2번을 보세요. 스텝 2의 2번 보시면 grows란 단어 잠깐 말하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동사입니다. grows. grow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grow는 무슨 뜻이에요? 자라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성장하다도 있고요. 또 자라다와 성장하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승하다요? grow가 또 뭐가 있어요? 향상되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것 빼고 다 나오고 있네요? 생장하다. 생장이 뭡니까? 생장이 뭐예요? 식물이 자라는 생장이 모르세요? 생장이 뭐야? 식물의 행장이라고 단어도 있는데 야, 잠깐만. 야, 다른 거보다 예린이 표정이 굉장히 불쾌한데? 야, 그 측은하다는 표정은 뭐야? 야, 여기서 날 불쌍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아니, 생장하다? 생장하다 그래서요? 처음 들었는데? 생장? 성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육과 성장을 생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식물이 생장하다. 생장과 성장의 차이가 뭔데요? 생물이 자라다. 아, 생물이 자라다가 생장이에요? 그럼 인간도 생물이잖아요. 모르죠 저는. 여기까지 해놓고 모르겠다고? 야, 여기까지 해놓고 내 알 바 아니라고? 아니, 인간도 생물이잖아요. 아니 몰라요. 그럼 인간도 생장하다라고 써야지. 아니 다르죠. 식물 같은 거 생장.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식물이 아니잖아요. 네가 생물이 자라는 거라며. 지가 무슨 식물이, 뭐 식장이라고 하든지. 지가 생물이라면서. 인간도 생물이잖아. 개도 생물이야. 고양이도 생물이야. 그럼 고양이가 생장한다. 왜 안 돼? 왜 저한테? 아니, 되잖아. 근데요 생장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건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실망스럽네요. 어머, 시끄러운가 봐. 아니, 생장? 원래 알았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 됐고요. 생장.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grow라는 단어가 또 뭐도 있어요. 키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키우다, 성장하게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grow라는 단어가 raise랑 동의어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grow라는 단어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뭇을 키우다, raise란 단어랑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문장에선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뭐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오케이?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자동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키우다가 아니라 자라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는 둘 다 되니까 다 이렇게 외워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그냥 얘가 만약에 자동사라면 뒤에 아무것도 없겠네. 얘가 타동사라면 뒤에 명사가 있겠네. 그 성질을 이용하시라고 그냥. 그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는 명사가 없으니까 자동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키우다가 뭐뭐을 키우다가 아니라 주어가 자라나다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봐봐 또. 다른 건 마찬가지인데 3번을 보니까 3번은 wake up 이란 단어에 밑줄 치시고요. 다시 한번 snow란 단어에도 밑줄 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자동사인 거죠. 괜찮을까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자동사란 뜻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4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4번은 took place라고 나오는데 이게 동사입니다. take place 자체가 동사가 돼요. 동의어 뭡니까?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거니까 발생하다, 일어나다. take place 동의어가 뭡니까? 얘는 다음? happen. 오케이, 좋아요. happen. 또 뭐 있어요? 발생하다? arise. arise 약간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 이제 발생하다보다는 이게 좀 이렇게 일어나다 이런 느낌이라서 occur 이런 단어, 오케이? 이런 단어들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4번은 4번이란다.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예로 들었던 단어인데요. sell이란 단어예요. sell. 그러니까 sell이란 단어도 너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뒤에 명사가 없네. 이건 자동사인가 보네. 그러면 너희가 해석을 스마트폰이 팔리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단지 판매하다인지 팔리다인지는 이 형태를 보고 목적어 명사 없어 자동사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disappear 밑줄 치시고요. disappear 자동사입니다. 사라지다 라는 자동사예요. 사라지다. 그래서 the double rainbow disappeared soon.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졌다는 단어 disappear에 밑줄 치시고요. 밑줄 치시고 disappear가 자동사니까 sorry disappear 얘가 자동사니까 당연스럽게 appear도 자동사입니다. 오케이? appear, disappear 자동사예요. 잠깐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뭐야? 전부 다 우리 지금 자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동사. 채연, 자동사래요. 어쩌라고요? 자동사는 뭐가 안 돼요? 오케이.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사가 무슨 뜻이냐? 자동사가 의미하는 바는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쓸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낸 것이 수동태거든요. 애시당초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BPP라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appear나 disappear를 가지고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 여기다가 appear를 쓸래? be appeared를 쓸래? disappear를 쓸래? be disappeared를 쓸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be appeared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시당 자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야야야 이 동사 전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된다.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는 타동사로만 쓰이고 또 아주 극히 일부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sell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애들은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 얘네들은 따로 기억하셔도 돼요. 오케이? 아까 우리 그랬잖아. 몇 개 안 되니까 요만큼 외웁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appear, disappear, take place, happen, occur. 이런 애들은 무조건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입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지도 않아. 몇 개 안 되는 요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겠죠. 이런 애들은. 왜냐하면 카운트는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의미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따로 기억하시는 거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요 정도. 얘는 자동사로만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좀 더 갈게요. 뒤에 보니까 7번도 있네요. 7번 die라고 하는데 die라고 하는 단어도 자동사입니다. 얘도 자동사로만 사용됩니다. die. 그래서 the couple died on the same day after 60 years of marriage.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같은 날 죽었대요. 이건 비극일까요? 미안해요. 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60년 동안 같이 살아서 좋은 걸까요? 자,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and에 비추세요. and란 단어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 판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자동사로 판단하면 되겠죠.
왜요?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끝내다가 아니라 끝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 우리가 오해하는 건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따로 외우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사인가 보구나, 타동사인가 보구나, 그럼 그에 맞춰서 내가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태도가 더 좋다는 거죠. 다 외우기보다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드디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는 하고 갑시다. 자, 다음 볼까요? 너희들 닭의 알을 뭐라 불러요? 닭의 알 뭐라 부릅니까? 닭알이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닭알. 그러면 닭알 뭐라고 합니까? 달걀이라 그래요? 달걀이라고 그래요? 닭의 알을 뭐라 그래요? 달걀이라고 표현해요?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달걀이라고 불러요? 저희는요? 알. 그런 거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독특하리라. 얘는 뭐라고 합니까? 그죠? 계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란이란 표현을 씁니까? 아니면 달걀이란 표현을 씁니까? 둘 다 써요? 나는 의도적으로 달걀이라고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야 계란 후라이를 해줘 라고 해도 달걀 후라이를 해줄게 라고 말할 정도로 일부러 달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요? 또라이라서? 보통 이럴 땐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됐거든? 계란은 사실 닭 개자에 알 난자를 쓰는 거죠. 한자어죠. 달걀은요? 달개알. 달개알이 달걀이 된 거죠. 순수 한국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달걀이라는 표현은. 왜냐면 한국어가 예쁜데 굳이 한자어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매우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그렇게 쓰거든요. 어떤 단어와 어휘의 표현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예쁘잖아.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국어를 쓰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 English. 첫 문장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In English. 영국에서는요. People, 사람들이 don't eat pig or cow. 사람들이 피그와 카우를 먹지 않는데요. 채식주의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오케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를 썼으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연결어 그 대신에 they. 이 they가 누굽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그와 카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eat pork or beef. 포크와 비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포크와 비프래요. The reason dates back. 이게 동사입니다. dates back. 이게 동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거대로 치자면 date back이 이형식 동사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 겁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To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 in 10,636. 1066년 노르만족 족이 영국을 침략했던 것까지 올라갑니다. The French-speaking Norman defeated 동사입니다. The English-speaking Anglo-Saxons. 그 영국인들을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영어를 말하는 노르만족이 영어를 말하는 앵글로색슨족을 디피트했습니다. 재밌는 거 우리가 삼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디피트란 단어가 삼형식 동사입니다. 의미를 잘 기억하죠. 디피트가 뭔 뜻입니까? 패퇴시키다,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라는 뜻입니다. 패배시키다. 삼형식 동사예요. 삼형식 동사. 그래서 얘네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승리를 거뒀죠. The Anglo-Saxons were mostly hunters. 대부분 사냥꾼들이었죠. So animal names came from them. 됐죠? 동사는 지금 두 개, 접속사는 여기 so가 있습니다. 이렇게. 앵글로색슨족들은요 대부분 사냥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들로부터 왔습니다. From them. 잠깐 them에다 다시 한번 비추시고요.
이 them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앵글로색슨즈 또는 헌터즈 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의 헌터들로부터 왔습니다. 뒤에 The Normans only saw these animals served as food 이렇게. 그러니까 노르만족들은요 음식으로서 제공되어지는 동물들을 봤을 뿐입니다. 여기서 served라고 하는 건 동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왜요? 잠깐 질문 하나만.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ed를 붙여놨어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종류가 두 가지가 되죠. 자, 어떻게? 맞아요. 첫 번째는 과거형 동사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 분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선 질문. 과거 분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과거 분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과거 분사는? 오케이. 분사. 근데 현재 분사도 형용사니까요. 과거 분사만의 특징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분사? 수동이에요. 과거 분사라는 건 수동입니다. 유연 질문. 수동이 뭡니까? 당하는 거? 그죠?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수동은 목적어를 앞에 쓴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적어를 앞에 쓴 거. 그러니까 얘는 과거 분사는 수동이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뒤에 있었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뒤에 명사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겠죠. 얘는 그냥 동사잖아요. 능동으로 썼겠죠?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남아 있겠죠. 얘가 동사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었던 애가 앞으로 나간 거죠. 됐습니까? 원래는 serve these animals as food. 음식으로서 얘를 제공한다 였었는데 목적을 앞으로 빼니까 수동이 된 거고 그래서 served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는 동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야 이거 served를 쓸 것이냐 serving을 쓸 것이냐 아니면 is served, were served를 쓸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을 때 1차적으로는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가 아니라면 분사니까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 이렇게 쭉쭉쭉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음식으로서 제공되어지는 이러한 동물들을 봤을 뿐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요. These animals 밑줄 치세요. These animals. These animals 밑줄이요.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선행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these animals라 썼는데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요 animals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 더 나아가자면 여기 나왔던 피그, 카우 뭐 이런 애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그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거나 라고 했을 때 요 these animals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나오는 애니멀이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더라도 얘가 왜 앞에 이렇게 단서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these 애니멀 네임즈라고 썼잖아. 그럼 동물이 한 마리란 얘기야, 여러 마리란 얘기야? 여러 마리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애니멀 네임즈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됐죠? 혹시라도 순서를 정해봐, 위치를 정해봐 라고 하면 이런 게 단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되셨죠? 뒤에 갈게. Therefore, 어이구 연결어 발표 하나 치시고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상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질문 다시 할게요. 송원 질문. Therefore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Therefore. 이 Therefore가 있는데 이 Therefore 이란 표현 언제 쓰는 거예요? 쓰지 마. 다음 언제 쓰는 겁니까? 결과. 오케이, 좋아요. 어느 상황이냐면 앞에가 in, 뒤에가 과.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 그러니까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게 연결어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in, 뒤가 과. 이렇게 돼서 in과가 되는 겁니다. therefore.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owever 이런 애들은 앞에 문장이 플러스, 뒤에 문장은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뒤에 therefore 그러니까 what the Anglo-Saxons called a pig became the French word pork. 뭐 포크 정도가 되겠죠? 불어니까. When it was on the dinner table.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속사는 2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what이 있습니다. 여기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when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what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what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건 나올 때마다 매번 했던 거예요. 예린 what이 나오면 1번 제일 먼저 뭐 해라? 뒷문장을 봐라. 뒷문장에 빠진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봐야 돼요. 왜냐면 뒤에 명사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라는 뜻이거든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앞에 명사를 봤어야 되는데 what은 앞에 명사가 없죠. 왜요? 포함했으니까. 선행사 명사를 포함했으니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명사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what이란 단어가 나오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따져 보셔야 되죠. 해볼까요? 제일 먼저 The Anglo-Saxons called a pig. 이건 빠진 명사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혹시 빠진 명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해석해 보니까 앵글로색슨족들은 피그를 불렀습니다. 피그야 이렇게 부른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 뭐뭐을 누군가를 피그라고 부른 거죠. 그럼 뭐가 있어? 여기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좋죠. 뒤에 명사 빠진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을 보니까 이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became이란 동사에 대해서 주어 자리가 되는 거죠. 아,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주어 자리다. 그러니까 what이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what은 의식적으로 항상 이걸 따져주세요. 반드시. 그러면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피그라고 부른 것이 became the French word pork. 얘가 된 겁니다. 이 포크라는 단어가 된 거죠. 언제? 그것이 디너 테이블. 디너 테이블에 이제 저녁 식사로 이제 제공되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In the same way. 잠깐만요. 요거 밑줄 치세요. In the same way. In the same way. 별표 밑줄 치시고 중요합니다. In the same way 라는 표현 언제 쓰는 겁니까? In the same way라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얘는 어떻게 연결어를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Similarly.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the word cow became beef가 된 거죠. 비프 정도가 되는 거죠. 불어 발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Later, 나중에 these changes, these changed 동사입니다. These 이것들이 changed pork and beef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잠깐 다시 한번 these. 이 these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 these라는 표현은 대명사니까 pig가 포크가 되고 cow가 다시요. 피그가 포크가 되고 카우가 비프가 된 이야기 다음에 두 가지를 합쳐서 요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친 다음에 디즈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요 디즈 항상 의식적으로 대명사야? 선행사. 대명사인데 선행사. 이걸 따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Chicken was also given a French name. Poulet. Poulet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마찬가지로. 뒤에 today 오늘날 그러나 잠깐만요. however 펼치시고 however 그러나 오늘날에 poulet is only used 이 poulet이란 단어는 오직 for young hands 영계죠 영계 어린 닭에 대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fish is only cold fish fish는 그냥 cold fish라고 불리워지고요.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French word for fish poison sounds like poison 이렇게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because. 잠깐, this is because. 이렇게. 잠깐만 두 가지라 그랬죠? This is 뒤에 becaus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This is why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오케이? 저는 요거 차이가 뭐라 그랬죠? This is because 뒤에는 어머나. 얘는 this is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유가 나오고요.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나온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부끄럽지만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 because 여기 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야, 잠깐만. 야, 너무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잖아. 이유라고 하면 되죠. 부끄러우니까 칠판만 보고 말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건 Y잖아요. Y. 와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과. 지울게요. 안 까먹으면 되니까. 네. 여기 안 보여요. 아, 네.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설마 이것 때문에 멀어져 간 건 아니죠? 부끄러운데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다행이에요. 자,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Y된 결과가 나오고요. 비꼬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아니 다른 애들은 바뀌었잖아. 카우가 비프가 되고 피그가 포크가 됐잖아. 왜 얘네들은 왜 안 바뀌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the French word for fish, poison sound. 이게 이 두 가지가 fish와 poison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poison처럼 들리니까. poison 독이잖아. 오케이? 소리값이 별로 안 예쁘니까 이걸 바꿔준 거죠. 됐습니까? 이걸 다 읽고 나서 제목을 써라. 필자의 주장을 써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필자 주장 같은 게, 뭐 주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글 써주시면 되고요. 원래 문제가 순서였거든요. 원래 문제 순서 문제였던 것처럼 단서가 되게 많아요. 연결어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 있고요. 대명사도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변형을 한다면 뭐 순서로 다시 내진 않을 거고요. 문장 삽입 정도로 내면 딱 알맞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갈게요. 요즘에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봤던 책 중에 파페포포 메모리즈? 나만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냥 만화 좀 그려져 있고 예쁜 글귀들이 써 있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되게 인상적인 글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파페포포 메모리즈, 파페포포 투게더? 여기 시리즈로 쭈르륵 나왔던 책인데 거기서 읽었던 글귀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뛰고 어른들은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워서 걷는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른들은 걸어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 싫어요. 왜? 어른이 되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 아, 별로야? 왜요? 20살 되면 지금 너희한테 허락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싫어요? 제가 저를 책임져야 된다. 아, 스스로 책임져야 돼서. 유인은요? 왜 싫어요? 근데 음. 뭐 여행 가고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것도 다 돈이 있으니까 돈. 그것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아, 돈 벌기 힘들어서? 그럼 돈을 잘 벌면 되잖아. 잘 벌기 위한 과정이 힘들잖아요.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벌면 되죠. 어떻게? 사기?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소민이는? 싫어요? 왜? 야, 주식하다 패가망치네. 왜요? 어른 되면 좋지 않아요? 아, 묻지 마? 말 걸지 마? 채연이는요? 저 지금도 재밌어요. 아, 지금 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불확실하니까. 아, 불확실하니까. 지금은 확실합니까? 지금은 재밌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더 재밌을 수도 있죠. 대화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재경님이 좋아하는데 예린이요? 안 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요? 막 지금이 너무 예뻐? 어. 야,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난 근데 아니에요. 왜 웃냐?
목소리가 네 그냥 힘들 것 같아요. 힘들다. 당연히요. 저는 어른 되고 싶어요. 어른 되고 싶어요. 왜요? 그냥 항상 그랬어요. 성인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20살이 됐어요. 뭐 하고 싶어요? 생각 안 해서. 그냥 다짜고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나는 고등학교 때도 그냥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참견하잖아. 나한테 뭐라고 하고 막 지적질하고.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굉장히 싫어서.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막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뭘 해도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심지어는 등록금도 알아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근데 좀 성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거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돈도 내가 벌어야 돼. 내 힘든 것들을 내가 해야 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돼.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21살에 경제적인 독립까지는 아닌데 경제적인 독립을 시작했거든요. 21살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전까지는 20살 정도부터 내가 돈을 벌었거든요. 재수했는데 재수하면서 과외를 했어요. 놀랍게도 재수생한테 과외를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좀 잘했으니까 영어 과외를 받았거든요. 재수생인데도 그때부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학원 등록금 그러니까 이제 재수했으니까 재수학원 등록금 정도만 내주시고 나머지 생활비는 내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21살 돼서는 이제 21살에 내가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21살이거든요. 21살에 강의를 시작하고 쭉 지나서 내가 26살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군대 갔다 와서 26살에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기엔 26살에 난 독립을 했거든요. 26살에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날 문득 26살 때 문득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년의 한 남자가 저기 있네. 아버지를 보면서 중년의 한 남자가 저기 있는데 그의 삶이 참 고단해 보인다.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이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삶이 참 힘들겠군. 근데 그 옆을 보니까 중년의 한 여성이 있는 거야. 그녀의 삶도 참 힘들겠군. 이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보면서 한 남자 그 옆에 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약간 내가 그녀와 그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내 엄마 막 이런 것보다 그녀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겠다. 이젠 좀 편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 사는 그냥 내가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기대고 내가 뭔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는 것보다 그럼 나도 내가 알아서 살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 서로 손잡고 같이 가되 의존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생각은 이 20살부터 쭉 온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고 내가 알아서 살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관계가 더 좋았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전에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나는 이거 안 해줘. 나 이것도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되게 고단하고 힘들겠군. 오히려 내가 도움이 좀 도와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나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7살에 아예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독립이 먼저였었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27살에 이제 혼자 살게 됐거든요. 나가서. 근데 혼자 나가서 살게 될 때도 웃겼던 건 나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혼자 나가서 나 혼자 자취를 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내 어머니께서는 나를 약간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누나들도 다 결혼해서 시집가가지고 다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누나들이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누나들이 나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있으니까 아들마저도 나간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혼자만의 상상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혼자 나가서 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첫 번째 반응은 엄마 잘하는 복도방이 있다. 거기 가서 집을 알아봐라. 기다렸다는 듯 빨리 나가서 집을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되게 고마웠어요. 난 내 어머니한테.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살게 됐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히스토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독립을 이뤘다. 라고 하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이제 누나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고 더 고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은 뇌가 없어. 뇌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발달이 덜 됐어요. 애들은 진화가 덜 됐고 지적으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남성들도 힘들겠지만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누나를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힘들 거거든요. 어차피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 빨리 뛰쳐나가서 부딪히세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 해야 될 거라면 몸을 던져보시고 싸워보시고 그 안에서 본인들만의 힘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가 내 친구 얘기인데 고등학교 동창 아이가 있어요. 동창 아이인데 되게 친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방송반 부장이었고 차장이었는데 둘이 되게 친했어. 친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 친구 어디 있어? 정말 친구예요. 진짜 친구인. 진짜로 친구인 아이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재수했어요. 재수할 때 이제 뭐 서로 응원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랬던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잘 갔어요. 멀쩡히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나는 군대를 갔고 이 친구는 멀쩡히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뭐 집도 나름대로 유복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따로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사장이야.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뭐 유복까지는 아닌데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학교 한 2년 다니다가 갑자기 다 던지더니 호주에 갔어요. 생뚱맞게 호주에 갔어. 그냥 너 거기서 뭐하냐 했더니 거기 가서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가서 프루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있잖아요. 포도는 넝쿨 쭉 당겨서 묶어줘야 돼요. 이게 쭉 넓어져야 포도가 많이 열리니까. 꼬여 있으면 포도가 그만큼 적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쭉 당겨서 묶어주는 그런 걸 프루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간 거야. 워킹 홀리데이인 거죠.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가서 개고생을 했어요. 예쁘게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아니야. 개고생을 하면서 막 여기 다니다가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워킹 홀리데이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찍고 바로 어디로 가냐? 놀랍게도 네팔에 갔습니다. 네팔에 뭐가 있어요? 히말라야가 있어요. 히말라야 끝까지 못 갑니다. 훈련받아야만 갈 수 있어서. 근데 베이스 캠프까지 갔어요. 중간에. 거기까지 갔다가 그걸 보고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그 남은 돈으로 뭐 했냐? 남은 돈으로 남미에 갔어요. 남미에 가서 남미를 일주했어요. 쭉. 여자아이예요. 혼자. 이 모든 과정을 다 혼자 했어요. 호주에 간 것도 여기 팀으로 같이 갔겠죠.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간 게 아니라 여기 가고 남미에 가서도 남미 그 여행이 가능한 나라 있고 불가능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여행이 가능한 나라를 쭉 가면서 여행을 쭉 하고 일주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학교를 그냥 졸업하지 않고요. 학교는 그냥 여기서 난 멈춘다 하고 나서 자기 혼자 사업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판매를 하는 명동 백화점, 명동에 무슨 백화점이죠? 명동에 무슨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에 입점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백화점에 입점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 사업 자금 뭐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뭐 해가지고 자기 사업해서 지금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장이잖아.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가 은행 가서 빌렸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대출 막 이런 거 받고. 얘 빚졌을 때, 이 코로나 때 엄청 거지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제품들을 중국인들한테, 유커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중국인이 안 오는 거야. 코로나 시절에 얘 막 빚진 게 막 억 단위로 빚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다 회복해서 다시 또 잘하고 있어요.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나는 이 친구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다 했어요. 물론 주변 사람 도와주기도 했겠고, 뭐 어려움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한 게 아버지가 부자잖아.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는 거야. 나한테도 막 너무 돈이 없다. 그럼 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서로 그냥 맛있는 것만 먹는 정도. 내가 막 억 단위로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가 다 했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힘들 거예요. 당신들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20살, 21살 넘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 겁니다. 제약도 되게 많을 거고요. 어려움도 많을 거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오롯이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버티고 싸우고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결코 쉽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밝은 내일이 있을 거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적어도 나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이 행복하고 좋냐고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 삶이 행복하고 좋은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17년 살았죠? 17년의 시간을 전체로 봤을 때, 17년 전체를 봤을 때 너희가 행복해 라고 느끼는 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행복해 라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들을 다 모으면 17년 인생 중에서 하루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루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머 너무 맛있어 좋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30분 돼요? 30분 동안 어머 나 즐거워 라고 먹습니까? 그럼 배 터져 죽어요. 내가 행복해 즐거워 라고 느끼는 순간은 정말 순간이고 정말 찰나거든요. 몇 초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린 그 몇 초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쓰는 거죠. 너희가 지금 시험 준비했잖아. 내신 대비하고 있잖아요. 내신 대비 막 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1등 했어요. 우와 신난다. 얼마나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머 나 1등 해서 너무 행복해 좋아. 그게 얼마나 돼요? 1시간 동안 기뻐요?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요. 단 몇 초 즐거워요. 단 몇 초 즐겁고 그 몇 초가 몇 번 지속될 뿐이죠. 몇 번이 될 뿐이죠. 그럼 잘 생각해봐. 17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희가 행복해 즐거워라고 느끼는 순간은 단 몇 초밖에 안 돼요. 하루가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어머 나 너무 행복해 라고 느끼는 순간은 나도 하루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인생은 고돼요. 인생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힘들고 고된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서 그걸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외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오롯이 버티세요. 참고. 그래야 행복할 때 더 행복해요.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더 짜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희가 어리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은 뭐 젊다기보단 어리죠. 그러니까 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삶은 고됩니다. 그 고된 삶을 오롯이 버티세요. 잘 이겨내시고 싸우시라.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게 느껴질 겁니다. 고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이야기 너무 길었네요. 가볼까요? Birthdays and other special events come slowly for children. 잠깐만 우리 배웠던 거 하나만 체크할까요? come 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slowly 부사 나왔죠. 너 여기다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느린 생일이 오는 겁니까? 생일이 오는 것이 느린 겁니까? 오는 것이 느린 거죠. 당연히 동사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부사가 맞습니다. For children. 아이들한테는요. 아이들은 생일이 1년에 한 번만 오잖아요. 아쉽죠. 그러나 however for adults 성인들한테 있어서 어른들한테 있어서 birthdays pass more quickly.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 벌써 이렇게.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어머 벌써 앞자리가 젠장. 자 이런 거죠. 봐봐. 그러면 이 글은 딱 읽자마자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글의 구도는 어떻게 잡히냐면 이렇게 잡히죠. 시간 이 있고요. 이쪽에 children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adult. 이렇게 있는 거죠. 구도가 잡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져? 시간이 slowly. 천천히. 느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성인들한테는요.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quickly.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글이 구도가 잡힐 때가 있어요. 예쁘게 구도가 잡히는 글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가보죠. Why do the year fly by for all the people? 왜요? 왜 어른들한테는 fly by? 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른들한테는 왜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잠깐만, 여기서 상징적인 단어 fly by. 날아서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A recent study of 500 people from all ages investigated, 동사입니다. investigated people's time perception. 사람들의 시간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봤대요. 아주 명백하게 all the people, 나이가 든 사람들은 felt time went by more quickly. 저 동사가 두 개네. 왜 이러죠? 접사가 없네요. 숨어있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죠. 여기에 대시 있죠. felt that. 잠깐만, 이것도 하나 물어볼까요? 너희가 알고 있는 feel이란 단어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feel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둘 다 되겠죠. 고통이 느껴집니다. 오케이? pain, feels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feel이란 단어가 타동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고요. 목적 없으면 자동사겠죠. 근데 여긴 뭐야? 대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느껴요. 시간이 more quickly, 더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느껴진대요. Young people on the other hand. 잠깐만, 다시 한번. on the other hand. 별표. 그러니까 여기서의 however의 역할과 여기서의 on the other hand의 역할이 같죠. 오케이?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이렇게요. younger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felt time passed slowly.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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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없어. 지루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나 뭐 하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른들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케이? 똑같은 느낌이겠죠?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lies, 동사입니다. lies in how our brains process information. 이렇게.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지금 두 개. 그리고 잠깐. 그리고 여기 요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은 별표 치시고 요 문장은 별표 치시고 어차피 지문을 다 암기하긴 할 건데 요 정도 지문은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동사 일단 두 개고요. 접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어디냐면 how인데요.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것은 네모, 의문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왜 특별히 기억하라고 했냐면 문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흐름상으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가로 묶어요. For this difference,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요거는 가로 묶어주시고, 뭔 얘기를 먼저 하고 싶냐? 문법적인 이야기니까 동사를 먼저 합시다. lie란 단어에 밑줄 쳐주세요. lie에 밑줄 치시고 요거는 여기다 옆에다 적을게. 잘 봐봐. lie라는 단어가 있고요. lie랑 비슷하게 lay란 단어가 있었죠. 오케이? 요거는 워낙에 많이 했던 거니까 알 거라 믿습니다. 예은, lie의 과거가 뭡니까? 네. 맞아요. 그 lie란 단어의 과거형이 얘는 지금 말한 것처럼 lie, lied, 도 있습니다. 도 있어요. 근데 얘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되고요. 얘는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럼 다시 lie 과거형이? 맞아요. lie에 대한 과거형은 lay입니다. 과거 분사는요? 과거 분사가 lay, layin, lie, lay, layin 이렇게 되고요. 이건 lay의 과거 뭡니까?
laid. 과거 분사는요? laid.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렇게 외우면 되죠.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자기 마음대로 바뀌면 자동사입니다. 그 변화형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자동사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바뀝니다. 타동사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 소리냐? 다시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뀌면 자동사,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면 타동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rise가 있고요. raise가 있죠. 질문, rise 과거가 뭡니까? rose예요. rise, rose. 과거 분사 뭡니까? risen. 그럼 얘는 자동사겠어요? 타동사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뀌었으니까 얘 자동사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요?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는 타동사겠죠. 얘는 과거형 뭘까요? raised. 얘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시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rise. 자동사죠. 자동사.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어? How our brain processes information. 이렇게요. 됐죠? 문법은 요거 하나 정도 꼭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내용상 되게 중요한 것은요. This difference. 잠깐 밑줄 치세요.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점. 이렇게.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뇌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slowly, 천천히 간다라고 느끼고요. 어른들은 quickly, 빨리 간다, fly by,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가보죠. Our brain take a longer time to process the information. 우리 뇌는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좀 오래 걸려요. 새로운 정보 처리하는 데는. 잠깐만, 새로운 정보 처리. 뇌는 정보 처리를 하는데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는 생존과도 관련되죠. 새로운 정보는 좀 처리 시간 오래 걸린다는 것은. 뒤에 보니까 young people have many new experiences.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건 처음이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어린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And 그리고 the brain stores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experiences.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의 뇌는 그 더 많은 정보, 그 경험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잠깐만, 결국에 젊은 사람들 이 경우는 새로운 경험이 많다. 이렇게. 그러니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For all people in contrast. 다시 한번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세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For old people.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있어서 most time, 대부분의 시간은 goes to familiar activities. 대부분 비슷한 거죠. 이거 해본 거죠. 대부분 해본 거. 우리 그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에이, 다 그런 거야. 그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기시죠. 왜냐면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새로운 경험이 많고요. 여기는 유사한 familiar, 유사한 경험이 더 많은 거죠. 다 비슷비슷해요. The brain does not store, 동사입니다. The brain does not st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se experiences because they are not new. 그게 새롭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새롭게 저장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잠깐 스탑.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문장, 여기서부터 이 문장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케이? 뭐 서술형으로 내거나 할 만한 문장은 아니에요. 허나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서의 the brain, 이 뇌 누구 겁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문장 똑 띄어다가 야 알맞은 위치를 찾아봐. 알맞은 곳에다 문장을 삽입해봐. 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거 어린 young people, childre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older people, adul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 판단을 하시라고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does not store detailed information 이 부분을 보고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아, 디테일한 것들을 저장하지 않는구나. 왜? 해봤던 거니까. 익숙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위치를 찾을 때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 겁니다. 이 문장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therefore 마지막입니다. therefore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therefore 이란 표현 언제 쓰는 거냐면 앞에가 in, 뒤에가 과, 인과가 됐을 때 time seems 동사입니다. time seems to move slower for younger people while older people feel the opposite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고요. 접속사는 여기 while. 여기서의 while 같은 경우도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however, on the other hand, 뭐 그리고 in contrast와 비슷한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반면에 older people,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feel the opposite, 반대로 느끼게 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천천히 얘는 빠르게 느껴지게 된다. 여기에 therefore가 있는 겁니다. 여기 therefore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빠르게 slower. 여기는 the opposite 반대로 느껴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을 다 읽고 나서 필자의 주장이 있나요? 필자의 주장은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필자의 주장까지는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목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제목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제목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목을 써봐. 이렇게 하면 이 제목 쓰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Why do adults and children feel the time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왜 성인들과 아이들은 시간을 다르게 느끼죠? feel 대신에 perceive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perception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제목을 쓸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이 되면 그것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원래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어른들은 이렇게 느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가 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그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와. 그럼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이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가 정답을 고르실 때 주제를 찾아봐, 제목을 찾아봐 이렇게 썼을 때에도 의문문의 형태가 나왔어.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이야. 그럼 걔를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정답은 이렇게. 됐죠?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어차피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sim에다 비춰주세요. sim. sim이란 단어에 비춰주시고 sim. 요거는 좀 따로 설명을 하죠. 요거 지울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sim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sim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뜻은 의미는 뭐뭐처럼 보이다. 의미는 뭐뭐처럼 보이다 이겁니다. 그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대상물이 필요한 겁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보충 설명이 필요하죠. 뭐뭐을 보다라고 하면 대상물이 필요한 건데 뭐뭐처럼 보인다? 얘가 이래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건 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가 주어라는 거죠. 주어가 이래 보인다는 거니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즉 얘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sim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사다? 불완전 자동사다. 잠깐 불완전 자동사다 보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필요하다? 보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sim에 대한 특징이고요. 참고로 이 sim과 동의어가 있습니다. sim하고 동의어가 바로 appear 입니다. 아니 아까 appear 나왔는데 얘는 자동사라면서요. 이거 자동사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완전 자동사냐 불완전 자동사냐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그냥 자동사인 거는 맞습니다. 여전히 BPP가 안 되는 건 유효하고요. 됐죠? 어쨌거나 요 씀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씀 또는 appear 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암기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암기해야 될 거 먼저 하죠. 씀에 대해서 암기, 외워야 될 것은요. 용례, 어떻게 쓰이냐. 용법은 외우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법칙은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씀이란 단어의 특징은 첫 번째, it을 주어로 갖게 되면 뒤에다가는 that이란 접속사를 씁니다. it은 that이란 접속사를 가져야 돼요.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뭘 써야 된다? 주어 그리고 동사를 쓰게 됩니다. 주어 동사. 됐죠? 그런데 이 sim이라고 한 단어가 앞에 명사를 주어로 갖게 되면 이 뒤에는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건 암기. 외워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런데 예문 하나. It seems that it seems that 하고 나서요. She loves me. 이렇게.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나서 보면 자, 해석.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을 완성할 수 있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여기서 it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잠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it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세요.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주어 자리가 빌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계속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주어 자리가 함부로 비면 안 되니까. 주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걸 누가 채웁니까? 또 다른 주어로 주어를 채워야 되죠. 그 또 다른 주어가 누굽니까? 종속절 주어입니다. 종속절의 주어를 가지고 주절 주어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어가 나가는 순간 she seems가 되죠. 근데 주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주어가 사라졌으니 접속사가 필요 없다예요. 접속사가 필요 없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를 새로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였으니까 사라지고요. 그럼 접속사 도 사라지고 주어 도 사라졌으니까 얘는 이제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제는 가짜 동사가 되죠. 가짜 동사 중에서 뭐? 가짜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죠. 아까 했던 것처럼. 준동사의 종류는 부정사, 동사, 분사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투부정사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뭘 쓴다?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써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 과정을 기억하시라. 됐죠? 그런데 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to love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여기서 쓰는 투부정사가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투부정사. 얘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to 다음에 그냥 동사의 원형,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태를 그냥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to 다음에 have pp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to have pp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 이렇게 기억하세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은 일치라고 기억하시고요. 얘는 일치입니다. to 다음에 have pp는 뭡니까? 얘는 불일치라고 하시고, 단순히 불일치가 아니라 단순히 불일치라고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다? 얘는 이전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o have pp는 이전 사건이다. 이전 사건이다. 이렇게요.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한다면 잠깐 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seems라고 하면 뭡니까? 얘가 현재죠. 얘가 현재고요. 여기에 loves라고 하면 얘도 뭡니까? 얘도 현재가 되죠. 뭐다? 일치다. 일치니까 to love라는 형태를 써준 거라고요. 됐죠? 예문 하나만 더 예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It seems that 한 다음에 she loved m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뭐 해라? it을 지워라. 하위절에 있는 주어를 주절 주어로 채워라. 그럼 여기서 she, seems 한 다음에 주어가 나갔으니까 접속사를 지워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loved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가 되는 거죠. 가짜 동사가 돼야 되는데 가짜 동사는 이제 부정사를 쓰기로 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주절 주어가 현재라는 형태가 나왔죠. seems니까. 근데 여기 loved 뭡니까? 과거가 된 거죠.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죠. 이전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쓰라는 거예요? seems to have loved 한 다음에 me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이 과정을 기억하세요. see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기가 먼저예요. 암기해야 될 것은 it 쓰고 that 쓰고 명사 쓰고 투부정사 쓰고 요건 암기.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암기해 주셔야 된다. 요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해 주셔라. 그래서 암기의 영역이 하나 있고 이해의 영역이 하나 있고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뭘 물어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보세요. 여기.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뭘 물어보겠어? 야, 너 여기다가 to move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to have moved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땐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빠르게 흘러갔었던 것처럼 슬로우니까 예전에 느리게 흘러갔었던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겁니까? 지금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인 거죠, 그냥. 오케이? 일치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to have moved가 아니라 to move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죠. 일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일치라고 한마디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또 어떤 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번째는 또 뭐 물어보겠어요? 이거 바꿔봐. 지금 이렇게 썼잖아. 바꿔봐. 거꾸로 바꿔보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명사를 써서 투부정사를 썼으니까 반대가 된다면 it을 쓰면 되겠죠. it. 한 다음에 seems. it이니까 that을 써야겠죠. 주어를 내려야겠죠. time. 이렇게. 시제는요. 동사를 써야 되잖아. 시제. 시제 일치죠.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도 뭘 써야 됩니까? 현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moves 한 다음에 slower.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문법적인 이야기도 했고요. 제목도 쓸 수 있고요. 연결어가 참 많아요. 얘는. 그러니까 연결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어 자체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순서를 정해라, 위치를 정해라 라고 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 형식이죠. 이 형식. 이 형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다 하진 못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형식인데 이 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어요, 동사요, 그런 다음에 보어인 거죠. 그러면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앞에서 안 나왔던 거. 새롭게 등장한 애가 중요하겠죠. 그 새롭게 등장한 애가 누굽니까? 얘입니다. 누구? 보어요. 보어. 근데 참 보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보어는 영어로 complement라고 씁니다. 보충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보충 설명. 잠깐만, 보충 설명을 한대요.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명사를 가지고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죠. 매번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 분필. 이것이란 명사를 분필이란 명사로 보충 설명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단, 이 부분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뭐냐면 형용사랑 비스무리한 애가 있더라. 그래서 형용사랑 비스무리한 부사. 이건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얘는 안 돼. 부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아니, 보호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라니까. 부사는 동사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부사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떤 얘기 해야 돼요? 근데 그 동사 뭔데? 우리 아까 문장 형식이라고 하는 걸 동사 위주로 생각했었잖아요. 1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사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2형식 동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그럼 그 2형식 동사가 뭔데? 그 2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보면 비동사 계열이 하나 있고요. 비동사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동사 계열이란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 become, get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비동사랑 비슷한 느낌의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덩어리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 덩어리가 누구냐면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비동사 덩어리가 있고요. 감각동사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비동사입니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동사라는 것은 결국에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한다. 이겁니다.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이때 명사가 들어갔을 때랑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요 예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She is a student. 이렇게 She is a student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She is brav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She is a student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She is brave 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앞에 나와 있는 she랑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아지죠. 이꼴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 나와 있는 brave 이게 형용사잖아. 이게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사용되면 she랑 그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 사이에서는 이꼴 관계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brave는 she에 대한 설명이죠. 보어니까 그건 맞지만 이꼴 관계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가 중요하다. 됐죠? become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랑 become이랑 비슷하거든요.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비동사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become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e became a student, 학생이 되었다라는 변화가 되고요. she became angry, 그녀가 화가 났어. 이렇게 되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상태냐 변화냐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비동사에 대한 얘기는 다 된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감각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우리가 일요일에 조금만 더 이어서 일요일에 클리닝만 하지 않고 일요일에는 진도를 조금 나갈게요. 왜냐면 2형식까지는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니까 그거는 일요일에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죠. 되셨죠? 질문이요? 여기까지고요. 과제가 있어요. 과제는 뭐냐?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쓰십시오. 해석을 써보세요. 직접 문장에 대한 거기다가요. 해석을 써보세요. 왜냐하면 요걸 가지고 뭐 문장을 만들건 아니면 문제 중에 선택지로 내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장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